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쟁 중에 도로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경매의 경우에도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앞에 포장된 도로를 누가 임의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죠. 이런 도로 분쟁이 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도로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오늘 처음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도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멘트 도로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시멘트 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지분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막고 이 도로를 사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 같은 경우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로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4조입니다.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사권, 즉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법 제 185조죠. 일반 교통 방해죄인데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공로로 인정이 되면은 이런 사건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청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전화하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냐 아니냐, 공로냐 공로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이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건축 인허가 다 돼서 이 밑에 쪽으로 상하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도로가 내 지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공로가 되느냐 아니면 사도가 되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의 기본을 알아야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한 공로, 법적으로 공로로 확실하게 인정된 도로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나머지는 공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공로 외에는 판례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여러 판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참조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도 겪었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폭풍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법이 정비되기 전에 미리 포장된 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새마을 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땅값이 상승하면서 사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도로에 대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판례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축법상 도로, 그리고 도로와 관계된 경매 물건이 있을 경우 이것을 낙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경우에 만약에 공로인 경우는 사적인 제한을 받잖아요. 내가 이거를 경매를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관계된 경매를 할 경우에 이 도로가 사도냐 공도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경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기본적인 확실한 공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2조에서는 확실한 공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법 2조 10 감옥에 의한 도로, 남옥에 의한 도로, 이 도로만 행정에서 공도로 인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 거죠.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지에 보면 이렇게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 같은 경우 내 지분이 없어도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를 누가 막았을 경우에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요 고속도로 같은 거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이런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만든 도로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도로긴 하지만 사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든 걸 얘기합니다. 개발 행위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그 규격에 맞게
맞게 이 도로를 만들면 사도법상 도로가 되는 거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입니다. 이런 건 농어촌 도로가 이 대부분인데 이 도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쩐 도로를 만들 경우에 고시를 하고 변경 고시를 하고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이런 도로는 이제 기타 법령에 의한 이런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네 가지죠. 감옥에 의한 도로는 국토계획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기타 법령에 의한 도로. 이 도로가 바로 공도입니다. 그리고 남옥에 의한 도로는 뭐냐면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 경우에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 진입로에 대해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입니다.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다. 이게 바로 남옥에 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공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5가지 경우에는 토지이용 계획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를 들면은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루 1류, 소로 1류, 광로 1류 이런 표시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도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로구역 해가지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사도관리대장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관리대장을 확인해야 되고요. 도로관리대장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관리대장이 있는 거죠. 이 도로관리대장에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건을 제한받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남옥에 의한 도로 같은 경우 토지이용 계획 보면은 3번째 칸이죠.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남옥에 따른 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도로라는 거죠. 지정도로는 건축법상 면소재지에는 이 지정도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 이상은 해야 되고 그리고 면소재지는 지금 신청을 하면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정도로는 일단은 동에 지정도로가 많이 있고요. 동 외에는 지자체마다 또 틀립니다. 지정도로라고 지정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리에 있는 도로는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공론지 아닌지 판단할 경우에는 일단은 토지이용 계획을 보시고 토지이용 계획에 국계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지정도로도 아닌 경우에는 혹시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지자체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제한을 받는 확실히 제한을 받는 도로는 바로 공로인데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도로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자 조례도로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이거는 공도로 인정하자 하는 게 바로 조례도로거든요. 도로법 45조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했죠. 원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례도로입니다. 이거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죠. 자, 보시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거는 조례도로가 되는 거죠. 지정도로의 하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년 5월 2일부터 조례도로가 신설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공주시 건축 조례입니다. 보시면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이 됐죠. 여기 보시면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도로 이런 같은 경우 조례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공로가 된다는 얘기죠. 조례도로로 인정이 되면 도로대장에 등재가 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도 관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도로관리대장에 있는 거는 공로로 본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상 이렇게 건축법 2조 있는 가지 도로 그리고 지정도로 조례도로 이거는 확실하게 공로로 인정이 되며 사건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건축법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도의 의무 건축물을 지으려면 4m 폭에 2m가 접도를 해야 되는 접도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건축법에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의 조항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도로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게 되죠. 건축법 3조입니다. 3조를 보면 적용 예외가 있죠. 그 중에 일반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3조의 2항입니다. 동이나읍이 아닌 지역은 44조부터 47조까지 51조 및 57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단이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매물이 만약에 면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은 접도의 의무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지어진 시기, 그리고 담당자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는 없더라도 보행이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건축 인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헷갈리죠? 그래서 이 도로 전문가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도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도로가 왜 어렵냐면 이 건축법이 계속 진화를 하는데 이 건축물이 지어진 그 연도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이 틀려지잖아요.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과 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서로 다른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적용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도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공로는 뭐다, 이거를 확실하게 안 이후에 그 외에는 모든 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엑서사이즈로 한번 들어가서요, 여기는 리에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낙찰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현황도로인 거죠. 기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주인은 사건을 주장하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맡겠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인허가가 됐고, 그리고 포장도 돼 있고, 상하수도 전기도 인입이 되어 있어서 공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소송으로 갔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떤 법리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이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건 2009 다해 880입니다. 이 판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도를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버린 거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 내 땅에 지자체에서 이걸 포장을 해서 사용하니까 내 땅을 공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A라는 주인이 있었고 또 B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 A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을 경우 이 B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건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패소를 하게 됐죠. A가 한번 포기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B가 되더라도 사건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2016 다해 264596입니다.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 전원 합의체 판례입니다. 사실은 사건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판례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공공이 아니고 이 주택과 이 주택 두 가구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리 말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대지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할 때입니다. 유일한 도로가 있을 경우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입니다. 이 토지가 지금 뭡니까? 대지잖아요. 대지기 때문에 차량도 통행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대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그냥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폭만 허락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대지기 때문에 더 큰 폭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도로를 봤을 경우에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고 그리고 내 땅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황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 필지라 이런 경우에는 유명한 판례 중에 전원주택으로 분양했을 경우에 이 도로는 공로로 본다는 거죠.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이 개발업자가 여러 사람들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여기를 조성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공로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도로에 대한 분쟁은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건축물과 관계된 주위 필지가 어떤 형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도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률 관계자와 깊은 상담을 하고 결국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인허가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도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건축 허가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을 수 있느냐도 판단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 법을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담당자도 이 도로에 대한 법률을 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다음에 도로에 대한 경매가 있는 경우에 참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판례들을 참고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했으니까요. 아는 게 힘이죠. 그리고 경매에서는 아는 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도로에 대한 것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 둘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